안녕하세요. 예. 저게 나중에 주소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입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온라인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보고서 저희들이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도 자유와 진실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전체에 의해서 이른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입틀막법, 이른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곳곳에서 정부의 신중 의견, 이해관계인들의 우려가 넘치는 소위 검토 의견 자료도 묵살되었습니다. 현행 형법 조항과의 불일치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신중 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마저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온라인 입틀막법입니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악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처럼 진보적인 주에서는 입법 자체를 금지한 법입니다. 오히려 신속한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하면은 면책 조항을 주는 법제가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 당 위원들은 계속 심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거두려는 효과는 명확합니다. 권력자와 재력가 등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후속 보도를 차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언론의 자기 검열을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칠링 이펙트, 위축 효과라고 불러왔습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도 불러왔습니다.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 봉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경고했던 것처럼 선출된 권력자가 독재로 가는 길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권 분립, 사법의 독립을 흔들고, 두 번째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가짜 뉴스를 막겠다며 진짜 뉴스를 틀어막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도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기였습니다. 권력자와 대기업이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언론사를 거들내고 언론인들을 협박하고 비판 기사를 쓴 기자의 가정마저 파탄낼 무시무시한 악법이었습니다. 말이 언론중재법이지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언론재갈법이었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가 해서는 안 될 짓이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그때도 야당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언론중재제도를 누가 얼마나 이용하는지 구체적인 통계와 해외 선진 입법례를 제시하며 민주당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오보나 허위 뉴스 폐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정정 보도를 유도하는 전향적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시작한 반대 토론은 국회 속기록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던 언론징벌법에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좌우 진영을 불문했고 국제 언론기구들의 우려와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세계 120개국 신문사 편집인들이 참여하는 국제 언론인협회가 한국에서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 자유의 특별보고관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이 법안의 표결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금 또다시 징벌적 5배 손배소의 언론재갈법의 망령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부활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고 여론을 조성해야 될 언론과 시민들의 입을 민주당은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급박해서
입과 손을 틀어막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대상에서 보면은 첫 번째, 불법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두 번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세 번째,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의자에게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는 요건 하나하나가 불확정한 개념입니다. 바로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이 우려했던 대목 그대로입니다. 모호하고 자의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 책임을 증가시키겠다는 논의조차 있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은 제1조에서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사실상의 악의, 즉 액츄얼 멀리스를 원고가 입증해야 되고, 입증하지 못한 표현 행위는 이런 합법적인 표현으로 의제된다는 것이 미국 연방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이 법안은 언론의 자기 검열을 강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 즉 칠링 이펙트, 위축 효과, 전략적 봉쇄 효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화천대유, 천화동인, 당군일의 최대 부당 거래로 불리는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는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언론사 기자의 기자 수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고 핵심 가치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시민의 표현의 자유, 그 기능과 역할,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입법입니다. 우리는 유럽의 사상가 존 밀턴이 영국 정부의 출판 허가제를 비판하며 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서로 맞붙게 하라.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에서 진리가 패배한 일은 결코 없다. 허위 정보마저도 자유롭고 공개적인 사상의 경쟁 시장에서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토론하고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과 검증의 장을 보장하는 나라가 자유민주국가입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도 자유와 진실마저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도 민주도 내팽개친 166석 독재 여당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퇴행시키고 있는 우리 언론의 자유, 자유민주 시민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MBC의 비공개 국정감사 때 자신과 관련된 보도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보도본부장을 내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요,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강성 개딸들에게 칼자루가 쥐어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칼을 휘두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무분별한 검증 안 된 보도가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제재 장치의 칼이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독재적 발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또 심각한 독재로 흐르는 걸 견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데 저희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언론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권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민희 위원장이 자녀 결혼 문제로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상임위원장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그걸 이렇게 뭉개고 와서 다시 독재적 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같은 목소리로 지금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대택 위원장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의 공정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입은
틀어막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렇습니다. 왜 이것이 온라인 입틀막이냐? 어떻게 들으면은 유튜브들의 폐해를 방지하는 듯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가짜 정보, 허위 정보, 왜곡 정보 이런 것들이 사실상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적 조항들은 우리 사회에 무수히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입틀막이냐? 유튜브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유튜브는 이미 우리 대중 속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대중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미디어적 기능을 하는 국민의 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단순한 미디어의 개념으로 이것을 단속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이 표현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유튜브를 굉장히 가깝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할 그런 도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막게 되면은 국민들이 정부에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자체가 사실상 소멸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온라인 이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허위 조작 정보 이렇게 사회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적으로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허위 조작 정보 자체를 이걸 조사하고 이걸 판단하는 기능 자체가 법상에 사실 확인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제 규범에 맞는 등등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임의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확인 자체를. 그러면 정부가 모든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까지 하는 통제 기능까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여기에 만든 시행령을 만들어서 언론노조가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은 물론이거니와 여기 사실 확인을 하게 되는 행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다 정부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입맛대로 사실 확인까지 할 수 있고, 여기에 공정이란 말까지 없어졌습니다. 방송법에. 공정이란 말은 대한민국 언론사에 수십 년 동안 지탱되어 온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방송 시민의 목적 자체가 공정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거 없애버렸습니다. 추상적으로 모호하다고.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사실 확인에 대한 부분들을 정하는 그 단체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굉장히 넓혀놨고, 여기서 칼자루를 가진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정의 말도 빠졌어요. 유튜브들은 소위 거대 언론들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사 등록된 언론들은 여기에 피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은 여기에 비판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국민의 대다수 입들은 유튜브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는데, 유튜브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만든다 그러면은 누가 여기에 감히 엄두를 내겠습니까? 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온라인 인터막이고 새로운 언론의 통제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론에 대한 공정은 죽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은 틀어막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가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충근 의원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사이버 레카의 근절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은 허울에 불과하고 실상은 유튜버와 언론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국민의 입마저 틀어막으려고 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악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오죽하면 친여 성향 매체인 한겨레마저도 사설에서 이 법안이 헌법의 대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판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짧은 기간에 졸속 수정을 하다 보니까 법안은 당연히 누더기가 됐고 더 많은 부작용만 양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허위 조작 정보의 모호성,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사실 확인 단체의 신설, 그리고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허위 정보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행위자의 고의가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결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 이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허위 조작 정보의 사실 여부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 단체에 맡기는 것이 맞는가? 당연히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휘둘릴 것이고, 이 자리는 특정 정치 성향의 민간 단체가 차지하고서 국민 세금을 축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악의 없음 입증 책임을 유튜버나 언론인에게 전환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완전한 정보 조각을 맞춰가는 탐사 보도를 하는 유튜버나 그리고 언론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모든 주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방위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박미심의, 언론단체, 문체부, 인터넷 기업협회까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은 자명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 기능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사라져갈 것입니다. 방송 3법 통과로 인해서 언론이 정말 정부와 여당의 장악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유튜버들까지 위축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과연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서 기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61년 만에 있을 수 없는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야당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저항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그런 사태를 목도하셨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하십시오,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말고요, 이런 국회의장식 말도 안 되는 개그를 해가면서까지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당이 가진 가장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하십시오,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습니다. 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했습니까?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마저도 이렇게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악법들을 정말 야당의 어떤 의견도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단독으로 졸속으로 추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인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선택한 것이고, 그렇게 필리버스터로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의 목소리까지 차단하고 유튜버들의 목소리까지 차단한다면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건전한 비판의 기능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충분한 수기와 토론을 거쳐서 대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겸 의원입니다. 네, 허위 조작 뉴스, 가짜 뉴스를 근절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법을, 오늘 통과시킨 법을 내용을 보면은 공정성을 심의 과정에서 삭제한다든지, 혹은 사실 확인을 하는 단체를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 영향이 큰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충분히 수기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월요일 날 소위원회를 열겠다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나가 보니까 또 보다 못한 법안이 거기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입법권 침해죠. 그래서 그때 중단하고 오늘 다시 열었는데, 굉장히 절차가 졸속적입니다. 이거 사실 전 국민이 영향을 받으면 충분히 뭐 공청회라든지 또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반영할 거는 반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최민희 위원장은 수기,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토론한다라는 그런 수기는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지난번 자녀 혼사 파동 때 보십시오.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에서
혼사를 하는 것을 결정해서 그 단순히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파장이 일었는데 이거는 가정사를 넘어서 이건 전 국민의 영향을 받는 이틀막 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심사하면서 숙의는 지긋지긋하다라는 것은 본인이 정말 독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비판을 받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상임위를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켰는데 국민 여러분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여론 조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